예, 다음은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소식입니다. 홍카콜라, 홍사이다라 스스로 이름을 붙여 보수 결집을 노리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위기설까지 도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오늘 행보 모아봤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홍준표! 하나씩 제일 말씀해주시죠. 문재인 후보 얼마나 불안한 후보입니까? 문재인 후보 이야기하니까 불안해가지고 지금 사운드가 나오는 중입니다. 유승민 후보가 박피고 올 한해 박기회에 꼭 대통령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꼭기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꼭기호! 간절한 마음이네요. 꼭기요. 자, 강병규 기자, 그럼 우선 홍준표 후보부터 짚어볼까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홍준표 후보 서민 대통령 이미지 올인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수의 대표 주자를 표방하고 나왔기 때문에 보수의 서민들과 좀 거리가 먼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많이 받았고, 최근에는 페이스북에 청년들에게 내가 너의 롤모델이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상반된 그런 시각을 또 비춰진 적이 있었죠. 근데 오늘 보니까 국밥도 먹고 여러 가지 시장에서 먹는 먹거리도 먹으면서 좀 서민들과의 스킨십을 강화하고 이외의 매력을 첫날부터 보여준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현수 기자, 네. 오늘 좀 전에 홍준표 후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선거 전략이 좀 바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진보 좌파 대 우파, 보수 우파 싸움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보수 대 진보 프레임을 계속 이어가면서 홍준표 후보 중도 진영의 표를 잡는 것보다는 확실히 보수를 확실하게 잡겠다. 보수만 다 모아서 가겠다라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특히 지난 토요일에는 부인인 이순삼 여사가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참석을 하기도 했고요. 본인은 부산에서 열린 애국시민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그동안 참석하지 못했던 건 경남지사를 유지하고 있어서 그랬던 거다라면서 사실상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지지층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도는 포기하고 저 태극기 집회 부인은 서울, 본인은 부산에 있는 집회에 내려가 있는 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중도는 포기하고 보수,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층까지 내가 다 끌어안겠다. 네. 이게 홍준표 후보가 얘기했던 3분지계 전략입니다. 그렇죠. 천하 3분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견제하면서 보수 결집으로 내가 대선에서 역전을 해 보이겠다. 이런 전략을 얘기한 건데요. 이런 전략에 가장 신경이 쓰일 사람 아마 한국당에서 탈당을 해서 새누리당 대선 주자가 된 조원진 후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원진 후보와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춘향이 향단이 얘기하던 홍준표 후보가 태극기 들고 나서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수팔이 하는 식으로 태극기팔이 했을 때겠습니까? 유승민하고 아무리 해봐도 홍준표는 10% 못 넘어갑니다. 단일화 아무리 해줘봐야 그 10% 못 넘어요. 저는 분명하게 조원진으로 단일화 하면은 20%는 금방 넘어간다. 네, 조원진 후보, 홍준표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들에서 10%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절대 넘지 못할 거다. 오히려 나로 단일화가 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정작 홍준표 후보는 현재 여론조사는 믿을 게 못 된다면서 이미 자기 당내에서 자체조사를 한 데서는 대반전이 시작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언론 여론조사 홍준표가 7% 되는데 지금 거의 한 달째입니다. 그럼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해야 되는데 거의 7, 8%로 묶어놓은 게 한 달째입니다. 세상에 그런 여론조사가 어디 있습니까? 참 어이가 없어서 탄핵 때처럼 한 곳에 몰아넣고 집중적으로 이집이라는 그런 모습은 옳지 않다. 여론조사 기관은
그건 자기들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저는 선거 끝까지 그런 식으로 간다고 봅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론조사에서도 역시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이고 이 조사들을 믿을 수가 없다. 특히 당내 싱크탱크죠.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에서 아주 보수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전혀 다른 수치가 나오고 있다. 뭐 공표되지 않은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저희도 취재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상당히 지지세가 모였고 보수가 결집하고 있는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여론조사가 너무 치우쳐져 있다라면서 상당히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근데 불만을 표시하는데 자기가 지고 있기 때문에 표시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도 들고요. 홍준표 후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론조사 신경 안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경 안 쓴다고 하지만 상당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세세하게 챙기면서 여론의 추이를 챙기는 모습입니다. 특히 4.12 재보선을 지나면서 4.12 재보선에서 한국당이 뭐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도 승리를 했고 상당히 압승을 했는데요. 이렇게 압승하는 결과가 있는데 왜 여론조사는 이렇느냐,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홍준표 후보 여론조사 추이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을 또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여론조사 믿지 마십시오. 언론에 보도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4월 12일 재보선에서 자유한국당의 압승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압승하였습니다.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은 계속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론조사 믿지 말고 소신껏 투표하면 홍준표가 당선됩니다. 잘하면 40%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저 영상을 홍준표 후보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건데요. 그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이나 또 지금 제대로 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불만을 또 이영작 교수의 입을 빌려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반사모, 반기문을 사랑하는 모임이죠. 반사모에서는 대전에서 홍준표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최 기자? 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사실은 범보수 후보가 속된 말로 짜그러든 거 아닙니까? 속된 말을 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이제 했는데 반기문 지지 세력인 반사모가 그 홍준표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좌파의 광풍에 맞서서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후보는 홍준표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얼마 전에 반사모 회원 한 명이 반사모 전체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도 이 구모 씨를 제명시켰다, 법적 조치도 불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반사모는 이제 홍준표로 갔다, 이러한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도 반 총장과 직접 통화를 했다면서 어떤 자랑, 뭐 이렇게 자신에게 힘을 모아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홍준표 지사의 얘기, 홍준표 후보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변혜인 스쿨에 가시기 전에 저와 통화를 했습니다. 나라를 잘 이끌어달라, 그 말씀을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집권을 하면 반기문 사무총장님을 나라의 어른으로 모시고 그리고 외부의 전반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면서 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지지에 관한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장관님 잘 갔다 오십시오.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네, 불출마를 선언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마음, 지금 홍준표 후보는 자신에게 와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얼마 전까지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또 안철수 후보 측에 와 있다고 얘기하고, 우리 후보들 저희 반기문 전 사무총장 꼭 전화 통화를 하더라도, 인터뷰를 해서라도 누구를 지지하는지 한번 밝혀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